안녕하세요. 우형달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권리분석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책 50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썩은 사과를 판별할 줄만 알면 이제 즐거운 이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경매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칙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밋밋한 풋사과보다는 약간의 하자가 있어서 그 하자로 인해서 더 평균 이상으로 유찰된 물건들을 낙찰을 받아서 그 하자들을 적당히 잘 치유하면 훨씬 수익성이 높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이제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제가 경매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세요. 경매가 일반 매매에 비해서 유리한 게 뭘까요 하면, 결국은 일반 매매에 비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그 얘기 말고는 없잖아요. 일반 매매라면 그냥 원하는 물건, 또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가격 사이즈의 물건을 부동산이 있는 그 해당 지역의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중개업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 일반 매매로 거래를 하면 속 편하시잖아요. 굳이 권리분석을 공부를 해야 되고 배당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또 임장을 가야 되고 또 그 얼마에 써야 되는가에 대한 머리 아픈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방법이 매매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굳이 경매라는 조금 더 내가 수고를 더 지불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결국은 간단하다 그것이에요. 결국은 경매로 매입을 하는 게 적어도 매매보다는 이쪽이 더 가격이 싸다. 자, 그러면 왜 경매가 매매보다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똑같은 어떤 물건이 10억짜리 물건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세요. 그러니까 요놈 10억의 그 감정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매매도 10억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매매라는 녀석이야 잘해야 흥정해서 잘해서 한 5% 정도 전후에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잘 사는 방법일 것 같으세요. 시세가 10억이 나와 있는 녀석을 한 9억 5천에 산다면 굉장히 잘 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매는 그렇지 않다 하세요. 만약에 어떤 물건이 당초 경매 감정 가격이 10억이었다면 이었고 이제 경매 진행 가격을 보자 그러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떨어뜨려주는 법원이 많다 그 얘기세요. 처음 1차 때는 10억의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한 번 유찰되면 2차 때는 여기에 0.8을 곱해서 20%를 낮춰준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경매 입찰 가격이 최저 입찰 가격이 8억이다 그 얘기세요. 만약에 이때 또 유찰이 되면 3차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또 0.8을 곱해서 얼마가 되나요? 28은 6억 4천 정도가 된다 그 얘기세요. 4차 때는 어떻게 한다? 또 여기다 0.8을 곱해서 이거는 20%씩 저감되는 그런 법원일 때 얘기다 그 얘기죠. 5억 1,200만 원까지 경매 가격이 떨어진다 그 얘기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에 한 번 흥정이 깨졌다고 물의 가격을 20% 떨어뜨려 가지고 다음번에는 8억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런 부동산 매매 시장이 있냐 그 얘기세요. 그런 시장이 있다 그러면 경매 공부하실 필요 없죠. 그냥 매매로만 하셔도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매 시장에서는 흥정을 잘해서 5%만 이제 떨어뜨려서 사도 이제 굉장히 잘 산 그런 매매에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경매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했어요. 그게 뭐다? 우리 지금 책에 있는 50페이지 보면 20%씩 저감하는 저감 방식이 적용되는 경매 법원에서 가격 변화표를 보자 그러면, 한 번 유찰될 때 우리 책에는 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유찰되면 8천만 원 했다가 한 번 유찰되면 6,400만 원 했다가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보면 5,120만 원, 4천만 원 언저리까지 떨어진다 그 얘기세요. 요거는 이제 서울법원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저감률 방식입니다. 근데 또 일부 법원에서는 30%씩 저감해주는 법원도 있어요. 한 번 유찰하면 20%일 때보다 한 번 유찰될 때 30%씩 떨어뜨려주면 두 번만 유찰되어도 10억 원짜리 물건이 한 번 유찰되면 7억 원이었다가 또 한 번 유찰되면
4억 9천만 원까지 떨어진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감률이 높을수록 떨어지는 비율이 높아지니까 경매가 유찰 횟수보다 낙찰되는 게 이제 더 빨라지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보면 빨리빨리 이제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유리해서 그 법원의 어떤 상황들에 맞춰서 법원장이 저감률을 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인천법원 같은 경우가 30% 저감을 하고 울산 법원 같은 경우는 25% 적용하는 그런 이제 법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물건에 진행하는 법원은 얼마의 저감률을 적용하는지 한번 참고하시면 그렇게 어려울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또는 30%씩 떨어준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경매가 매매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원인이 이제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상 권리분석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수주의라는 녀석이 적용을 한다. 플러스 알파. 권리분석을 공부하셔야 하는 이제 진짜 이유가 뭐냐면 인수주의라는 녀석이 딱 얘기세요. 그렇죠? 이 앞차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인수주의의 기본적인 개념만 확실히 파악을 하시면 경매 공부는 절반 이상 이제 먹고 들어간다. 이제 인수주의는 이제 간단합니다. 그렇죠? 일단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에서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서 요구되는 법률적인 규정에 의해서 이제 인수주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인수주의는 뭔데? 선순위 권리자한테 적용되는 이제 법률적인 규정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면, 그러면 이제 경매의 요런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려면, 여기 이제 또 반드시 하나 나오는 얘기가 뭐다? 이제 그러면 이제 경쟁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입찰 경쟁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입찰 경쟁률은 우리 지금 책자에는 써져 있지 않습니다. 경쟁률이라는 말보다는 입찰 가격 결정하기. 이게 어떤 그 기준이 있냐, 우리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분명히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분명히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툴 같은 것들이 있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못 써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확하게 어떤 합리적인 근거나 통계가 있지는 않다 그 얘기세요. 그럼 뭐다? 소위 말하는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서비스로, 경매를 오래 한 사람들은 입찰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가,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비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